안녕하세요. 정훈부동산입니다. 정훈부동산에서 여수 부동산 아파트 시리즈로 엮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웅천자이, 웅천자이 더 스위트는 여수를 대표하는 주거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파트로서 광주를 제외하고 전남에서 이런 최고가를 경쟁하고 있는 대림 이편한 세상 여수도 퍼스트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전남에서는 대장 아파트입니다. 전남에서 목포, 순천, 나주, 광양, 여수가 이렇게 대표적인 시인데요. 이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죠. 매매가 5억 5천, 5억 4천까지 지금 현재 실거래가로 나와 있고요. 5억 5천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국평 기준으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5억 4천까지가 실거래가로 등재가 되면서 최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수 이편한 세상 여수 더 퍼스트는 약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이해해야 여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매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더 퍼스트라고 있잖아요. 얘가 1번지였습니다. 합동 1번지. 합동 1번지였고요. 과거에는 장미 아파트였습니다. 이 장미 아파트를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나쁜데 장미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거 조합장님의 뜻을 모아서 일치 단결해서 똘똘 뭉쳐서 역시 리더의 힘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여수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례죠. 성공한 사례입니다. 역시 조합원들의 뜻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18일경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18년 12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때 사업 승인을 받아서 22년 11월 12월이죠. 12월 14일 입주를 한 21년입니다. 21년 12월 14일에 입주가 시작된 여수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남을 대표하는 신축 아파트 되겠습니다. 브랜드도 여수 이편한 세상, 여수에서는 아마 처음이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성공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특이하고요. 모범 사례로 보여집니다. 저에게 저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아니라 자산 시장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사실상 드물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당시 이제 분양가를 보면 지주가 있고요. 1차 조합원, 2차 조합원, 3차 조합원, 임의 분양. 그래서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부 조합원들에 의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약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다루게 되는 중림의 현대스테이트도 지역주택조합이었는데 그쪽은 일반 분양에 의한 청약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청약이 없었다. 조합원들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그래서 이 지주와 임의 분양가의 차이가 발생하죠. 발생하고요. 임의 분양가에서 또 가격이 상승했죠. 상승했습니다. 1차도 마찬가지고요. 2차, 3차, 임의 분양 이렇게. 그래서 여수에서 대표적인 흑자 상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수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든가 또 이런 대외적인
이유로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아파트는 현재 최고의 흑자 상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이 성공만 하면 투자 수단으로도 굉장히 유익하고 시세 차익도 굉장히 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물론 관계자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죠. 관계자들은 고생하셨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주들은 당시에 재건축과 재개발 약간 차이가 있죠. 재건축은 통상 우리가 아파트를 허물고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은 약간 표준화가 되어 있죠. 장미 주공 아파트라는, 물론 평형대는 좀 다르지만 10평부터 15평 각각의 차이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아파트를 허물고 지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지주들의 평균가는 정확하게는 않겠지만 통상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죠.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실 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합 측의 광고라든가 조합 측의 이런 인물이 있다면 저희는 걸러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에서도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성공한 사례는 최근에는 최고고요. 자, 그래서 지주들은 통상 한 2억 5천 이 정도의, 이게 이제 원가죠, 원가. 원가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 정도가 총투자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당시에 이분들은, 지주들은 이걸 뭐 전세로 돌렸다든가 또는 본인이 직접 실거주 하신다든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전부 마찬가지지만 실거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임대차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당시에는 조정 대상이고 법률적인 또 얘기도 검토할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또는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될지를 예측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해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지주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5억 5천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약 3억이라는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8년 12월 18일에 사업성이 득해서 21년 12월 14일에 입주를 하고 지금 현재 23년 10월 말이니까 약 5년 만에 물론 그 전에 조합원 자격 이렇게 있었겠지만 약 내용만 5년 만에 약 3억을, 그리고 실제로 이때까지는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투자 금액이 5천에서 6천 이 정도가 투자 금액이었습니다. 분양가는 뭐 전부터 안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또 무이자였습니다. 무이자라는 좋은 조건으로 대표적인 흑자 상품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흑자 상품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드니까 뭐 각자의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힘들면 흑자 상품도 처리해야죠. 흑자 상품. 가장 대표로 또 수익도 많이 나니고요. 그런데 이제 매매할 때 이분들 입장에서는 5억 5천에 매매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흑자인데 직접 거주하시고 2년이 경과했다면 매매하시면은 비과세죠. 비과세인데 임대차 쪽에서 임대차를 2년 하셨다면 이걸 잘 모르시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지금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2년 실거주 의무는 아직 폐지가 안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폐지된 것처럼 보도하는데 정부에서 폐지를 의사를 내비쳤죠.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된다면 내년까지 통과가 안 된다면
다음 선거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경에 있나요? 그래서 다음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아마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다, 이런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나오지 않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전체적으로 이호수시에 나와 있는 매물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이 매물의 특징은 가격을 올리면서까지 매수가 붙더라도 그런 성향은 아니고요. 좀 처분해야 되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런 매물대가 과거에 나오는 매물과 좀 다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백돌객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가격은 정해져 있고 금매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아주 여유 있게 처분해야 될 이런 매물도 아닙니다.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데 애매하죠. 그래서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매수세는 지금 현재 전월세 시장을 떠나는 무주택자라든가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 이분들에 의해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분석해 드리고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지금 현재 분위기고요. 왜냐하면 12월이 2년이 넘는다네. 그렇다면 지금쯤도 매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12월에 매물을 내놨다 해서 바로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통상 9월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3월까지가 상승이거든요. 거래가 활발한 시기인데, 10월 달에 지금 이 편 안에 매물 6, 7개 나와 있죠. 실제로 이 매물 정도면 더 많은 매물이 쏟아지기에는, 아무리 흑자형 상품이어도 그만큼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 실거주였다. 이 실거주 이유가 있죠. 이 편한 세상 건너편에 신동아가 있습니다.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1830세대예요. 이게 이제 821세대고요. 바로 도로 하나를 놓고 건너가고 있죠. 신동아는 08년도 10월경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해서 그동안에 신동아 주변으로 신축이 없었습니다. 신축이 없었기 때문에 또 묘하게 이 신동아도 좌원 아파트였어요. 물론 그 주택법에 의한 좌원이 아니었고요. 도정법에 의한 좌원인데, 주택법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주택법이고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이건 주택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동아가 일반 분양가가 1억 2천 정도였죠. 이게 08년도니까 리먼 브러스 사태 터지고 지금처럼 분위기가 흉흉할 때죠. 지금보다 더 분위기가 흉흉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입주가 안 되고 고생했다. 올해 작년에 겪었던 상황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이때 1800세대도 있었지만 신기동에 우림피류가 또 내 입주를 같이 했어요. 한두 달 사이로, 한두 달 상관으로 같이 입주를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1억 한 5천대, 우림피는 1억 6천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냐면 이호수가 국가산단 있잖아요. 중화, 석유. 그래서 이쪽의 근로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살았다. 지금도 출퇴근이 가깝고요. 입지가 가장 좋죠. 입지가 가장 상입니다. 이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신축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법률적인 검토가 또 충분히 이루어진 분들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이 편안으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동아 파밀리의 지금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중복매물 제외하면 약 70개, 80개 정도의, 80개 좀 안 되는데요. 이 정도의 매물이 지금 나와 있죠. 지금 한두 개씩 꾸준히 소화되고요. 거래가 되고 있고, 이 매물은 이편안으로 이사 가신 분들입니다. 이편안으로 이사 가신 매물이기 때문에 이걸 가격이 지금 전세가 없잖아요. 이편안에. 이편안도 없고 신동아도 없습니다. 전세가 지금 2억 7천에서 이제 3억 사이로 가려고 해요. 84가.
근데 매매는 지금 3억 한 3천이면 거래하려고 하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매매 물량을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느냐 이럴 상황은 아니다 이겁니다. 2주택이라든가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이런 일반화됐지만 일시적 2주택 기간도 있고 그래서 초급매는 아니지만 매물 성격이 참 애매합니다. 초급매는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보유할 수도 없고 이런 매물들이 지금 시장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 2, 3년간 여수가 활발하게 입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물, 구축 매물은 잘 팔아야 되는 매물입니다. 팔아야 되고요. 호가를 보시면 호가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호가는 시간적인 여유가 본인들에게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수요자 중에서 지금 다주택자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적잖아요.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2주택이잖아요. 그래서 3주택 가지고 하나 더 옮겨 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전월세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제 거의 10% 차이, 15%이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매매가는 올리지 못하고 매매가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왔죠. 전세가 올라와서 신동아 같은 경우는 2억 7천짜리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나오면은 거의 3억 정도를 요구하시더라고요. 3억이면 매매가가 3억 2천 3천이면 충분히 중층 이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매수 쪽으로 고민하시는 분도 계세요. 매수 쪽으로 고민하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실거주죠. 실거주입니다. 투자용보다는 실거주로서 신동아를 지금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이 편한 세상은 저도 지켜보고 있지만 처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여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알고 있잖아요. 건너편에 있으니까 사무실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12월달 이후에 2년이 되었다고 해서 매물이 급증한다든가 전세 월세가 급증한다든가 할 것까지는 않습니다. 전세 월세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계약갱신권 청구하시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한 3억 정도의 전세가 형성됐는데 2억 5천에서 3억 사이였는데 이걸 가지고 이 편함보다 더 나은 신축으로 전월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이유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편함은 흑자 상품이지만 이 흑자 상품을 수익화시켜서 떠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외지에 있다든가 그때 투자자들이 외지에 있었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매물을 내놓겠지만 그분들도 실거주 요건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세금이 거의 절반이잖아요. 절반이기 때문에 이 편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냥 단순 아파트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인 사례로서 출발해서 여수의 대표적인 흑자 상품이고 전남의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아마 중림의 현대스테이트를 청약에 분양가를 참조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중림의 현대스테이트 청약이 아마 여수 부동산 시장을 아파트 시장을 트리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때는 이제 이미 나와 있는 매물들이 거의 어떤 형태로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크게 없습니다. 전세, 월세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없죠.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여수가 28만 좀 안 되지 27만 몇천 명인데 지금 전세, 월세 200건 이 정도죠. 매매도 한 2,200건, 2,300건, 매매가 2,300건 나와 있고 전세 한 250건, 월세 250건인데 이걸 아파트로 한정하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여수 편한 세상 합동을 대표하는 신축 아파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나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